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질문 몇 개 소화해드리고 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이 있는지, 어떤 집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저희가 하나하나 알려드리면 좋은데 종류도 되게 많고 이 자격 조건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거복지 정보 어플이 있습니다. 마이홈 여기 들어가시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데 그래도 궁금한 게 있다 하면 가끔 문자 주시면 저희가 아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AS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 오셨어요. 지금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위원과 함께 따져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주제 따져봅니까? 예,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뭐 가상화폐잖아요. 저는 가상자산이라고 부릅니다만 그것이 요즘에 규제가 너무 정부 규제가 심해졌다. 그래서 이거 뭐 정부가 가상자산을 뭐 배척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들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가 어떤 규제를 왜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시장에 대해서 이름도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 암호화폐, 가상자산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암호화폐라는 표현이 가장 정확하다는 게 이제 기술을 다루는 분들의 주장인데 예. 가상자산, 이 버추얼 에셋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맞습니다. 또 얘기를 했고요. 가상화폐는 암호화폐랑 다르다. 거기에는 블록체인 기술이 안 들어가서 도토리 같은 게 가상화폐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예. 일단 우리 수석위원님이 준비해 오신 그 내용에서 어떤 것들을 규제하고 있는지 그거부터 좀 따져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통일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국제회계 기준은 가상자산으로 통일이 됐고요.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에 맞춰서 우리나라 정부 법정 용어 모두 가상자산이라고 통일이 됐고요. 그래서 저는 화폐적 가치는 교환 가치인데 교환 가치는 사실상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도 없기 때문에 국제 기준이나 정부 공식 법정 용어인 가상자산으로 이제부터는 통일해서 말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에 이 가상 자산에 대한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사람이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여태까지 뭐 최근 한 5년 정도 들어왔던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올해 갑자기 증가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증가해서 규제가 많이 심해졌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 9월까지 뭐 등록을 하지 않은 이런 가상 자산 거래소는 전부 다 폐쇄한다. 그래서 이거 등록하지 않을 그런 거래소에서 지금 현재 거래하고 있는 분들은 이제 어쩌면 9월부터는 아예 이제 거래 자체가 자기 자산이 동결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지금 1분기 기준으로 보면 새로 암호화폐 시장에 뛰어드신 분이 대략 270만 명이고요. 10명 중에 6명 이상이 20, 30대입니다. 최근 3년 동안의 투자자들이 대략 157만 명이라고 하니까 올해 들어서 이 시장이 얼마나 불타는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 이게 언론마다 이 시장이나 정부의 입장을 보도하는 태도가 굉장히 다른 그렇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언론 같은 경우는 뭐 어떤 외국 같은 경우는 뭐 이것을 어떤 미래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정부는 이것을 규제하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도 보고 있는데요. 근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게 규제가 생겼냐 아니면 정부가 어떤 규제를 하고 있냐를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특별한 규제 자체도 안 하고 있고 특별한 대응 자체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어떤 국제 기준에 맞춰서 국제 협회가 권고하는 것만 그냥 소극적으로 이행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올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 가상자산 시장에 유입이 되니까 이제 9월 달에 폐쇄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강력한 규제를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국제 자금 세탁 방지 위원회가 있어요. 그 조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국제 뭐 마약이나 뭐 대테러 이런 것들은 국제적으로 공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권고 사항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 자산은 이제
가상자산을 입출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정확하게 누가 입금하고 누가 출금하는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규정을 하자. 거래자 정보를 실명으로 드러내자.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마약이나 뭐 대테러에 쓰이고 그렇죠. 있으니까. 그리고 해킹 피해 같은 것들 생각하면 그때 가상자산으로 입금하라는 그런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제 이 단체가 이거는 뭐 이 입출금을 실명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내렸고 우리가 그것을 탈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작년에 이미 법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 초에 그래서 입출금의 실명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것은 뭐 허용을 할 수가 없는 법 규정이 작년 3월달에 됐어요. 오래전 얘기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관련된 내용은 올해 3월에 정부가 특근법이라고 해서 특정 금융 정보에 관한 그렇죠. 법률을 통과시키고 6개월 유예 뒤 9월 23일 올해부터 이제 적용이 되게 되는데 9월부터 거래소를 폐쇄한다. 정확히 말하면 그게 아니죠. 예, 그러니까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그 실명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뭐 보통 뭐 돈 세탁 방지법이라고도 뭐 쉽게 말하기도 하고 정확히 말하면 특근법인데, 그래서 이 실명 거래가 안 되면은 더 이상 거기서 거래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빨리 실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거래하는 개인이 아니고요. 거래소가 실명을 통해서 은행 계좌를 트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소의 운영을 중지하게 하는데 은행에게 그 거래소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평가해서 실명 거래 계좌를 터줄지 말지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해서 맞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거래소가 뭐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지 않지만 대략 한 200곳 정도 된다고 하는데 상위 4개 업체에서 전체의 90%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나머지는 사실 문을 닫는 경우에도 소비자 피해가 굉장히 크진 않은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출금을 확인할 수 있는 건 결국 은행 같은 금융기관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암호 자산, 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이랑 이제 협약을 맺어서 은행 계좌를 터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은행이 얼마나 협조를 해줘야 되느냐가 관건인 거죠. 네, 일단 이게 이런 책임을 은행에게 물리는 게 맞느냐 여기에 대한 논쟁도 있고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결국 정부가 줘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숨은 뜻은 사실은 그 평가에서 리스크를 같이 지기 어려우면 웬만하면 위험한 데는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도 내심 담겨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하튼 앞으로 정치권과 정부의 공방 같이 지켜보고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민 수석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